자, 여러분. 자, 일단 내가 이제 가사 쓴 그 온세미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기보가 얘는 꼭 촬영할 때만 그러더라. 이게 원래 한동안 뭐 개인적인 이런 상태 때문에 무대를 뭐 못 쓰고 안 쓰고 막 그랬잖아. 그러다가 이제 내가 오랜만에 이제 우리 익스프레스 모드 컴백을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도 많은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무대를 섰는데 와, 이게 너무 콘서트장도 그렇고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일지 좀 비유를 하자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물에 빠진 경우가 있으면은 나이 들어서 이 무릎까지 오는 물도 무서운 경우가 있대요. 그럼 뭐 트라우마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리고 어렸을 때 어떤 뭐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거나 그러면은 나중 돼서도 절대 그 음식을 못 먹는 그런 것처럼, 뭐 이건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 데뷔 그때쯤 이제 그 몸이 안 좋다는 판정을 받고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이제 그 블랙스투 때, 그때 이제 내가 뒤에만 나오잖아요. 너를 안고 댄싱 인 더 딱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이게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 쏘리 때는 그때도 내가 뒤에만 나왔거든? 알지? 애인이라기 그거 뒤에만 나왔는데, 그때는 뭐 사초의 미학이라고 해서 그때는 그냥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너무 뭐 상관없어. 내가 뭐 4초를 하던 40초를 하든 뭐 나는 상관없다. 어차피 나는 눈에 띌 거고, 나 김희철 천상천하 희철 독존 닥치고 숭배하라, 진짜 막 이런 마인드였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이제 그 병원에서 다리가 이제 완전히 몸이 점점 기울고 있다 뭐 아무튼 등등의 많이 얘기했던 그런 진단을 받고 나서는 나도 너무 스스로 위축되면서, 왜냐면 댄스 가수로서 이제 생명은 끝난 거니까. 그리고 내가 옛날 팬들은 알겠지만 나는 어설픈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가 이제 블랙스투 때 내가 뭘 느꼈냐면, 내가 완전 쫄보가 됐구나. 쏘리 때 그 4초 그때는 뒤에서 기다리면서 이러고 있었어. 뭐 FD랑 장난도 치고 뭐 이제 나가면 뭐 팬들 하고 나야 김희철 이런 느낌이라면, 블랙스투 때는 내가 몸이 완전히 이제 아프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컴백을 한 거니까 내가 무대에 서는 게 너무 쿵쾅쿵쾅 거리는 거야. 이게 안 좋은 의미로 계속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가는 게 맞나? 가다가 또 내가 혹시 다리를 쩔뚝이면 어떡하지? 나 막 이러면서 뭔가 좀 심적으로도 몸적으로도 슬슬 마탱이가 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블랙스투 때 이후로는 무대라고 해봤자 사실 무대를 거의 안 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익스프레스 모드를 하는데, 아는 형님이 가라 우리 이상민 형이랑도 대기실 같이 있을 때 진짜 상담을 많이 해서, 형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제 무대를 오랜만에 서야 되는데 나 이제 또 우리 팬들에게 이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무대 위에 김희철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형 나 무대 쓰는 게 너무 이게 안 된다, 도저히 내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다. 아무튼 그래서 상민이 형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멤버들이랑도 얘기하는데, 이제 도저히 이제 혼자서 무대를 선다는 게, 내가 어느 정도로 기보가 진지한 얘기 중이잖아. 어느 정도냐면, 공연장에 리허설 때도 혼자 무대에 못 서 있겠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우리 이거 할매 엘프들, 맨날 내가 할매 엘프들 소환하는데 진짜 들어봐. 예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방송국 카메라나 이렇게 보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이러고 봤어. 누가 이기나, 카메라랑 기싸움하고 뭐 어쩔 건데 이씨 막 정말 이러고. 그때는 내가 이제 나랑 한경이랑 기범이랑 이제 이쪽 숙소에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저쪽 숙소에 애들 사는데, 저쪽 숙소에 이제 경호원 분들도 있었어. 근데 우리 숙소에는 경호원도 없었던 게, 얼마나 지랄 맞으면은 사생이 없어. 여러분 그 복도식 아파트 있잖아요. 그럼 한경이가 그 바로 그 복도 앞에 이제 창문 있고 거기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막 사생들이 막 삭삭삭삭 하는 소리 들리면 한경이가 나가서 이제 잡아와. 그러면은 나랑 기범이랑 나가서 그냥 걔네 부모님한테 통화하는 거야. 그리고 나 뭐 그때 차에 있을 때니까 나가잖아. 그때 사생이 막 쫓아오잖아. 그러면은 골목 같은 데서 내린 다음에 막 뛰어가서 기사 아저씨한테 엄청 뭐라 그러고, 거기 사생 애들 내리면은 겁나 싸우고, 막 그 팬들이 막 우리가 오빠 CD를 몇 장을 사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못하고, 내가 사지마 이씨 누가 사라 그래서 진짜 이랬다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아직도 내 팬인 경우가 있어. 오빠 그때는 저희도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나는 중고등학생, 여학생 애들이 얼마나 그 시절에 예민하겠어. 그래서 이제 스타를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한 곳에 꽂혀서 뭐 따라다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어린 친구들보다 그거를 이용하는 몇몇 기사들이 있었어요. 진짜 못된. 난 그래서 그 아저씨랑 나는 진짜 겁나 싸웠어. 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지. 내 성격 자체가 변했으니까. 사람도 변하고. 나도 알아. 왜냐면 흰머리가 점점 많이 생겨요. 흰머리가 점점 많이 생기고 그 흰머리 생기는 개수에 따라서 뭔가 나도 좀 연해져 가는 것 같아. 성격도 그렇고 뭔가 부드러워진다는 표현이 좋긴 하지만 때로는 옛날에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만큼 시대가 지났고 지금은 이제 내 팬들도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뭐 내 집에 찾아온다거나 공항이나 뭐 어디 사적인 자리에서 절대 나를 터치하지 않지. 그거는 내가 너무 고맙죠. 내가 옛날부터 너무 얘기했으니까 야 이씨 공항에 오지마, 야 니네가 공항에 오면 내가 욕먹잖아 이씨. 진짜 아니 따뜻하게 말해도 되는데 그땐 그랬거든. 팬들을 혼냈어요. 내 팬들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이랬다고.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뭐 나이 든 것도 있고 뭐 쇠약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 그 몸 그 판정을 받았을 땐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으니까. 사실 슈퍼쇼 10 서울 시작했을 때는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무대 끝나고 집에 와서도 계속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침대에서도 거의 춤을 췄다니까 누워서.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슈퍼쇼 10 돌면서 이제 회사에서도 얘기 나온 게 희철아 넌 그래서 솔로 앨범은. 그래서 내가 난 자신이 없다. 나도 너무 많이 변했고 나는 이제 무대 서는 게 좀 두렵다. 난 멤버들이랑 있으면은 뭐 싸우건 뭐 서로 뭐 울건 웃건 그 자체로 나한테는 거대한 어떤 보호막이고 이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근데 옛날에는 나는 혼자서도 다 했거든. 혼자가 편할 때도 있었고 이거 진짜 알 거야. 개인주의도 워낙 심하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바뀐 거지. 그러면서 나는 자신이 없다. 나는 혼자 무대 쓰면은 이게 막 돈 되니까요. 그래서 난 리허설 때도 혼자 무대를 못 올라가. 그 정도로 그 공포심 이런 게 생겨가지고 뭐 어디서부터 이게 트라우마가 온진 모르겠지만 그때 그 병원 가서 이제 완전 세게 진단받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슈퍼쇼 10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있고 다시 우리 팬들한테 이제 박수 받고 사랑받으면서 좀씩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지.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솔로 앨범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 나는 힘들 것 같다. 준비도 하고 뭐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다 같이 슈퍼쇼 10 무대를 서보니까 나는 혼자서 무대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회사도 오케이 그래 알았다. 너가 뭐 굳이 막 아파가면서까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나는 슈퍼쇼 10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방송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획이었지. 원래 내가 진짜 방송도 다 그만두려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회사에서도 굳이 뭘 다 그만두냐. 그러면서 이제 돌다가 이제 멤버들한테는 내가 좀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멤버들이랑도 얘기를 했지. 원래는 나 솔로 앨범 하면 뭐 신동이 뮤직비디오 또 찍고 뭐 스토리 뭐 어떻게 만들어서 나 그런 거 좋아하니까 스토리 쓰고 막 그러다가 이제 다 접고 그러면서 이제 멤버들이랑 얘기하고 대기실에서 막 하다가 특이 형이랑 해봐.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이특이랑? 너무 말이 안 되지. 봐봐 이거 할미 엘프들 또 야 출동 많이 해야 된다. 나랑 이특이랑 둘이 무대를 한다는 게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야. 회사에서도 둘이 한다고? 왜냐면 이번에 우리 뭐 그 콘서트 때 뭐 두쫀크 영상 찍었는데 물어보니까 특이는 두쫀크를 엄청 많이 먹는데 난 심지어 두쫀크도 안 먹어. 그리고 옛날에 알겠지만 특이는 굳이 완벽한 결과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써 우리는 된 거야 이런 마인드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발이고 결과가 중요하다. 무조건 결과다. 완전 그냥 둘이 결이 완전 달라. 그러다가 이제 멤버랑 뭐 얘기하다가 내가 근데 쟤는 LSS 해야 되잖아 이랬더니 이제 그때 뭐 신동이가 형 한번 특이 형 빌려줄게 뭐 이러면서 뭐 멤버들이랑 얘기하다가 나도 그래? 둘이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장난스럽게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 이번에 온세미로라는 곡, 그게 우리 이상준 작곡가, 남자를 몰라, 나비장, 뭐 우리 도로시도 그렇고 이제 다 해준 이상준 형이 이제 곡을 만들고 내가 가사 썼는데, 처음에는 이 온세미로라는 제목이 없을 때는 가사를 내가 그동안 팬들한테 하지 못했던 말들, 근데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왜냐면 어쨌거나 다른 대중들이 들었을 때 아 그냥 팬송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게, 근데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야. 제목을 뭘로 하지 이러고 있는 찰나에 우리가 마마 알죠? 우리가 마마를 간다고 이제 기사가 떴는데, 우리 슈퍼주니어 단톡방에 누가 저걸 올렸어. 그 덕후라는 사이트에 우리 이제 마마 출연자 해가지고, 와 진짜 30대가 없군요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서 내가 이게 뭐지 하고 눌렀더니 이제 뭐 다 뭐 20대 10대 가수 친구들 나오고 댓글들이 쭉 있는데, 웃긴 댓글이 너무 많은 거야. 아 이런 탄식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가수의 이제 팬분들이겠지, 우리 가수도 이렇게 슈퍼주니어처럼 오래오래 활동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글도 있고, 웃긴 게 겁나 많았어. 막 벌써 슈퍼주니어가 나이가 이렇게 되다니, 그러면서 이제 막 응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제가 옛날에 인기가요 MC를 할 때 뭐 어떤 이제 아이돌 팀들이 나와, 내가 이 가수를 너무 좋아해, 그럼 막 응원하잖아. 다른 가수가 나와, 그럼 상대적으로 좀 조용할 수밖에 없거든 당연히. 근데 뭔가 선배 느낌의 가수가 나오면은 팬들이 응원을 엄청 해줘. 근데 그 어린 나이 때는 몰랐다? 그때 김장훈 형 뭐 남자라서 우세요 막 그때였나? 내가 장훈이 형한테 물어서 와 형 진짜 다 형 팬들이다 그랬더니 장훈이 형이 야 그냥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는 거야. 너도 나중 나이 먹어봐 다 알아. 그러면서 했는데, 덕후의 그 댓글들을 보면서 내가 아 그때 김장훈 형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는 우리도 뭔가 모두에게 박수 받고, 왜냐면 오래된 그런 가수니까 거기 댓글들에 저런 것도 있었어. 그래 건강만 하면 되지 뭐. 암튼 그래서 내가 그 멤버들이랑 거기서 얘기할 때 야 여기는 뭐냐 댓글 겁나 재밌다 그랬더니 이제 뭐 막 와 우리 형 진짜 모르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야 우리 때는 여폭진, 연희말, 베스티즈 이런 데서 우리 무대 보고 그러지 않았어 그랬더니 우리 개소리방에 아 형 제발 진짜 형 옛날 사람 요즘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형 안 된다고. 왜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유튜브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무대하고 모니터를 어디서 하냐, 베스티즈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 무대를 보는 거야. 로딩도 겁나 길어. 거기서 보고, 뭐 또 엽폭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 그 엽기옥은 진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연희말, 연예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누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다 그냥 똑같아요 풍경이. 근데 우리 땐 그거였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어쨌거나 일본 이제 락도 좋아하고 일본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그때 한계파열이라고 이제 또 다음 카페가 쭉 있고, 그리고 SM 연습생 카페 막, 아무튼 옛날에는 거기서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덕후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내가 댓글들을, 우리 슈퍼주니어 마마 댓글들을 보는데 이제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와 참 이 사람들 말을 잘한다 아무튼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온세미로가 떠오른 거지. 왜냐면 우리 슈퍼주니어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천일용, 온세미로, 뭐 SJ마켓 뭐 등등등 이렇게 있었거든요. 포털 사이트, 아무튼 커뮤니티 이렇게 있었는데, 발라드 제목을 천일용이라고 할 순 없잖아. 아, 뭔가 멋있긴 하다, 간지는 하다, 한자로 천휘룡. 그리고 SJ마켓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온세미로 뜻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제목을 정한 거야, 온세미로로. 그리고 가사를 내가 팬들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내가 특이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또는 친구한테, 또는 뭐 부모님한테, 결혼식 축가로도 이렇게 다 쓸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가사를 이제 작업을 했지. 그래서 마지막 부분 가사 작업이 좀 오래 걸렸던 게, 원래는 저거였어요. 시간이 흘러 뭐 두 눈을 감아 이러면서 한 명을 보내는 거였어. 그러면 내가 너보다 하루 먼저 있다 갈게, 이런 가사로 썼는데, 우리 SM A&R 팀에서 거의 울면서 희님 이러면은 팬들 다 울어요, 이거 너무 슬프고 너무 잔인하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런가? 그래서 그 부분을 몇 번을 수정했지. 뭐 내 손을 꼭 잡고 눈 감을게부터 막 몇 번을 바꿨어. 일단 뭐 83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에서도 놀랐지. 내가 이제
회사 가서 나 특이랑 한번 노래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냐 그랬더니 진짜 회사에서 톰과 제리처럼 희님 진짜요? 진짜 다 이랬다니까. 그 정도로 우리 둘이 듀엣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온세미로라는 가사가 그렇게 나왔죠. 왜냐면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도 가사 쓸 때 막 집중해서 쓰면은 제목이랑 이런 게 안 나와. 게임하다가 뭐 놀러 나가다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제목 붙이고 이제 가사 쓰고 막 그랬으니까. 야, 참 아무튼 진짜 그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야. 나랑 이제 특이랑 듀엣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둘이 이제 무대를 하는데 와, 나 진짜 나이 먹은 게 특이 눈을 보는데 얘가 그렁그렁한 거야. 와, 그걸 보는데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 보면 안 되겠다 이러고 애써 막 내 표정도 감추고 그랬는데, 그래서 또 사담이지만 내가 이제 특이를 빼오면서 이제 저 얘기가 나왔지. 려오기가 이제 내가 그럼 LSS 들어갈까? 그래서 우리가 야 그럼 RSS로 려욱 신동시원 RSS로 하자 막 이러면서도 농담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동이 형 그러면 CLSS 해가지고 형이 우리 LSS에 들어와. 그러면서도 뭐 얘기 나오고 아무튼 막, 왜냐면 우리 이번 투어 돌면서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 멤버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그 동해랑 혁재 회사로 가겠다, 뭐 어디로 가겠다, 뭐 앨범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온세미로라는 제목은 뜻하지 않게 나왔다. 굉장히 급하게 준비한 거예요. 또 솔로곡이든 뭐든 이거를 작업을 하다가 아예 다 엎었었다가 이특이랑 이제 이거를 부르기로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슈퍼쇼 10 앵콜 때 갑자기 우리 유닛 무대가 생겼잖아. 그래서 난 유닛이 없는데, 그러다가 형 그냥 여기서 특이 형이랑 둘이 한번 불러봐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리고 원래 이 노래가 굉장히 긴데 내가 얘기한 게 무조건 짧게 가야 된다. 왜냐면 콘서트 때 팬들은 이 노래를 정보 없이 모르고 올 텐데 이게 너무 길어버리면 아무리 나 특이 목소리를 좋아하는 팬들도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다. 내 마인드는 무조건 저거예요. 야 이거 언제 끝나지? 이거보다는 뭐야 왜 벌써 끝났어? 저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노래를 1절에서 바로 브릿지로 넘어가서 마지막 후렴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무튼 온세미로 많이 좋아해주세요. 뿅.